아프리카 알고 보면 우리네 식탁에 이미 와있다 15엔드 이은별. 한국인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아프리카산 식품은 단연 커피일 것이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케냐 AA, 탄자니아 AA, 르완다 버본 등 이른바 커피벨트 카피 벨트 커피 원두 재배에 적합한 북위 25도 남위 25도 사이의 적도 인근 지역에 속한 아프리카산 원두는 특유의 풍미와 품질로 국내 커피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에티오피아 하라르 로스트 커피 촬영 김재근. 이뿐만 아니라 1986년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스크림 월드콘은 2014년부터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빈을 천연 향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커피와 디저트 같은 기호식품 외에도 아프리카산 농수산물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낯선 원산지를 마주할 때면 필자의 눈엔 그 이름들이 유독 반갑게 다가온다. 롯데제과 월드콜롯데제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프리카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국내 연안에서 조기, 갈치, 문어 등 선호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했다. 유통업계는 대체 수산물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2012년에 기니산 조기와 가자미, 세네갈산 갈치, 이듬해 모리타니산 문어가 국내 유통망에 등장했다. 이들은 생김새나 크기에서는 국내산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 무엇보다 뛰어난 가격 경쟁력으로 한국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며 합리적인 대체제로 자리 잡았다. 이들 품목은 어획량과 국제 시세에 따라 변동된다. 최근에는 국내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라 동아프리카 케냐 앞바다로 원양어선을 보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머지않아 케냐산 오징어를 마트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모리타니산 대친 문어이은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한 해산물을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게 가공하기도 한다. 2017년부터 수입된 튀니지산 꽃게는 2023년 이탈리아 북동부 해안에 대거 유입돼 생태계 교란종으로 주목받은 푸른 꽃게와 같은 종이다. 원래 북미 대서양 연안에 서식하던 이 꽃게는 개체수 증가로 지중해까지 유입돼 골칫거리가 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산 꽃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다변화를 꾀하던 시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인 일반 특혜관세 제도 GSP와 지중해 청정해역에서 조업 그리고 급속 냉동 기술까지 더해져 주목받았다. 특히 이 꽃게를 국내에서 간장 소스에 절여 간장게장으로 가공하는 방식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덜어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튀니지산 간장게장 이은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몽도 이제는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품목이다. 이는 미국산 자몽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덕에 크기가 크고 당도와 산미의 균형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한국과 계절이 반대라 여름철에 맞춰 수확한 신선한 자몽을 맛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한편 한때 국산으로 둔갑해 논란이 되기도 했던 참깨는 수단,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생산된 고품질 제품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아프리카 최대 담배 생산국 짐바브웨산 잎담배 연초가 KT&G를 통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짐바브웨 담배 농장은 95 이상이 계약 재배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 측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고품질 연초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졸업 입학 시즌인 겨울철에는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절화 장미가 수입돼 꽃시장 수요를 채우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남아공산 자몽이은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렇다면 이웃 국가들은 아프리카와 어떤 식품과 원료 교역을 하고 있을까? 예컨대 1대1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공세적인 무역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짐바브웨와 협력을 통해 관련 품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짐바브웨는 자국 담배 연초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수출하며
아시아의 거대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짐바브웨로서는 농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확보한 셈이다. 양국은 상호 식품 검역 프로토콜을 체결했다. 2023년에는 짐바브웨산 감귤류를 수입하고 지난해부터는 아보카도, 블루베리, 마카다미아나 피칸 등 견과류 같은 프리미엄 농산물로 교역 품목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설립한 짐바브웨 상업토끼사육협회 GICORBA는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겨냥해 토끼고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짐바브웨 중국 대사관은 현지 기업과의 연결은 물론 사육 및 도축, 기술 이전, 농가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짐바브웨 정부의 농업 육성 정책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전략이 맞물리며 다소 이색적이지만 실질적인 교역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다양한 아프리카산 식품과 원료들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다. 이제 아프리카를 단순히 대체 공급처가 아닌 공정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역 파트너로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때다.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검역 기준을 공유해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등 상생 구조를 마련해 나가자. 조만간 우리의 식탁은 더욱 다채로운 아프리카의 맛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아프리카 알고 보면 우리네 식탁에 이미 와 있다.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굶주림 너머 꿈으로 제로 헝거 앤드 김영환.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사실 이 속담은 백성들의 가난 구제가 최우선 과제가 아닌 절대 왕정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다. 현대 국가에서 나라님의 역할을 하는 정부는 국민의 가난, 특히 절대빈곤을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그럴 능력도 갖춰야 한다. 아프리카 절대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구조적 불평등과 부패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의지 부족과 역량 부족이 합쳐져 수많은 사람이 절대빈곤에 덫에 빠진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자국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절대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행위자는 선진국인 공여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이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절대빈곤 인구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공적개발 원조 ODA라고 부른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각 개도국의 현실에 맞춰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개발협력 사업은 거시적으로는 도로, 교량 등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다. 미시적으로는 교육, 보건, 농촌개발, 물, 인권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 개발협력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때로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오해받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개발협력 프로젝트라고 불린다. 필자는 76개국을 여행하며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조사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 현장을 다니면서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좀 더 나은 빈곤 퇴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개발협력 사업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탄자니아 도도마 지역에서 진행된 UN 세계식량계획 WFP의 제로 헝거지로 헝거 사업이다. 이 사업은 WFP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오로부터 자금을 받아 추진했다. 실행은 굿네이버스가 맡았다. 여러 소득 증대 활동이 포함된 개발협력 사업이다. 대상 주민은 대부분 절대빈곤 상태였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다. 사업 시작 전 이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은 43,000 탄자니아 실링, 달러로 환산하면 약 24달러이며 우리 돈으로 33,000원 남짓이었다. 그나마 일부 상대적으로 부유한 소수의 주민이 있어서 평균값은 높은 편이었다. 실제 많은 주민은 한 달 소득이 거의 없었다. 제로 헝거 사업은 전 세계 기아를 없애겠다는 WFP의 목표이자 비전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소득 증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절대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업에는 양봉, 벽돌 만들기, 가내 축산업, 마을 공동체 금융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늘리고자 했다. 사업 종료 후 참여 주민의 평균 소득은 2배 넘게 증가했다. 아래 사진에 나온 한 참가자는 제로 헝거 사업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그녀는 남편과 어린 나이에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채로 제로 헝거 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을 통해 그녀는 처음에 염소 3마리를 받아 길렀다. 정성스레 기른 염소 3마리는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가 자라면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렇게 계속 기르고 팔아 그녀는 총 40여 마리의 염소를 소유하게 됐다. 처음에 받은 염소 3마리는 WFP에 돌려줬다. 그녀가 돌려준 3마리 염소는 이제 또 다른 주민의 소득 증대 자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제로 헝거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 탄자니아 수도 도도마에서 진행한 제로 헝거 소득 증대 사업 참가자와 필자 가운데 김영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소득 증대를 통해 그녀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다고 했다.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좋아했다.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진 속의 옛집 옆에는 그녀가 지은 튼튼하고 큰 새집이 있다. 소득 증대의 방법을 알게 된 그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 말하면서 이제 매일 굶주를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낸다고 행복해했다. 무엇보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녀의 아이가 다시는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사실이었다. 주민 여럿이 힘을 합쳐 소득 증대를 이룬 사례도 있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금융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 모두가 소득 증대의 성과를 함께 이뤘다. 이 사업은 1020여 명의 주민이 소액을 공동으로 저축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개발협력 사업이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소액을 저축하면 필요한 목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협력 사업 현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자주 실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주민들은 다양한 소득 증대 사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활동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목돈을 활용해 작은 상점을 열거나 평생 꿈꿔온 창업을 한 주민도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좀 더 나은 삶이었다. 대다수의 참여자는 이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을 공동체 금융 사업에 참가한 주민들. 탄자니아 수도 도도마에서 진행한 제로 헝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공동체 금융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는 능력에 따라 자본이 분배된다고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아프리카의 가난이 게으른 국민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필자도 개발협력 현장에서 활동하던 초기에는 왜 이들은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도 있다. 하지만 개발협력 현장에서 직접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가난은 국가와 사회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열심히 일할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마을 공동체 금융 사업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목돈을 손에 쥔 주민들은 그들의 꿈을 위해 그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일한 끝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선진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과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단 한 번의 기회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 개발협력 사업은 아프리카의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며 꿈꿀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주고 있다. 대서양 마이너스 아프리카 2자 모로코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 앤드 임기대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발발 이후 모로코를 찾지 못했던 필자는 6년 만인 올해 7월 오랜만에 현지를 다시 방문했다. 모로코는 그동안의 공백을 무색하게 할 만큼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자국은 물론 세계 지역 정세 변화에 맞서 모로코가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시선을 끈 모로코의 대외 정책은
글로벌 사우스 정책이다. 2023년 11월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은 대서양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AI를 출범하고 글로벌 사우스와 긴밀한 협업을 선언했다. 모로코는 고대부터 사하라 횡단로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교역은 물론 문화 교류의 역사도 쌓아왔다.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모로코는 1960년 카사블랑카 회의를 주도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의 독립운동과 대륙 통합을 적극 지원했다. 1970년과 1980년대에는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1986년 남-남 협력 사우스 코어퍼레이션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청 AMCI를 신설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연합 AU의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 OAU의 창립 회원국이기도 한 모로코는 서사하라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로 OAU와 대립하다 1984년 탈퇴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면서 모하메드 6세 국왕은 2017년 AU에 재가입했다. 이미지 확대엘로 아카이브 구매하기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하메드 6세는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해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9년 즉 이후 아프리카 국가 순방을 50여 회에 걸쳐 진행했다. 또 1,500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사회 인프라와 에너지, 농업, 공업,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더 나아가 모로코 정부는 남남협력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 내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동시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역학관계, 특히 알제리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모하메드 6세의 국제적 정치 리더십은 현재 많은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다. 모로코의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자영업체나 언론 등에서 그의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지 확대 폴리테크닉 대학교 입구의 모하메드 6세 사진 폴리테크닉 대학교 입구의 모하메드 6세 사진 임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필자는 최근 모로코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 정책과 연계해 추진 중인 3가지 핵심 사항에 주목했다. 첫째, 모로코의 대서양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AI다. AI는 2023년 11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대형 지역 개발 프로젝트로 모하메드 6세가 공식 발표한 사업이다. 이니셔티브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등 사헬 내륙 국가의 대서양으로 향하는 해상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경제적 지정학적 고립을 해소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국 간 통합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2024년 1월 사헬 내륙 국가들이 서아프리카 경제연합 COWAS에서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공식 탈퇴한 배경에는 모로코가 이들 국가의 AI를 통해 해양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다. 여기에는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알제리와 관계에서 모로코가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도 포함됐다. 또한 사헬 지역 국가는 물론 서아프리카 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나이지리아와는 나이지리아-모로코 가스 파이프라인 협정 NMGP를 통해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모로코를 경유해 유럽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모로코와 나이지리아는 물론 ECOWAS 국가와도 협력하려는 것이다. AI는 이러한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해 안정과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물론 이니셔티브에는 알제리로부터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즉 대서양 연안을 거점으로 새로운 경제적 지정학적 중심축을 형성함으로써 모로코가 사헬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모로코의 대서양 연안을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새로운 무역, 물류의 허브로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둘째, OAI와 글로벌 사우스 정책의 이면에는 모로코를 중심으로 지역 패권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모로코 입장에서는 서사하라 문제가 모든 외교 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알제리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모로코는 알제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헬 국가에 손을 내미는 등 OAI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추진해온 남-남 협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사하라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이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도 최근 그 대열에 참가했다. 걸프 국가들 역시 모로코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이스라엘이 모로코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서사하라 문제가 모로코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2025년 5월 동아프리카의 케냐도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반면 알제리는 모로코의 서사하라 영유권 주장을 일종의 신식민주의로 비난하고 2021년 모로코와 외교관계를 공식 단절했다. 이는 모로코의 에너지 안보는 물론 영내 경제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알제리는 자국에서 시작해 모로코를 경유하는 가즈-마그레브-유럽 GM이 파이프라인의 운영을 중단했다.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아랍마그레브 연합 AMU를 대신해 알제리 주도로 리비아, 튀니지 등과 별도 연합체 구성이 추진됐다. 전통적 마그레브 국가 간 교류가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모로코는 서방 국가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미국, 유럽, 나아가 걸프 국가는 물론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 다변화를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모로코의 서아프리카 국가와 관계 강화는 주목해볼 만하다. 글로벌 강대국의 아프리카 영향력 경쟁이 심화할수록 모로코는 다양한 외교적 선택지를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확대 모하메드 6세 폴리테크닉 대학교 UM 여섯 모하메드 6세 폴리테크닉 대학교 UMU 정문에서 바라본 UM6 임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셋째, 모하메드 6세 폴리테크닉 대학교 UM6의 설립과 성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대학은 벵게리르와 수도 라바트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와 글로벌 협력 연구에 중점을 둔 응용 연구 중심의 교육 연구 기관이다. 혁신 지향적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등록금은 연간 1만 달러 약 1,400만 원 수준이지만 전체 학생의 60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강의의 60는 영어로 진행한다.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도 특징이다. 모로코 정부는 서구의 유수 대학에 견줄 만한 최첨단 캠퍼스를 갖춘 이 대학을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을까? 그 배경에는 아프리카와 글로벌 사우스 관계 연구를 강화하고 전면에 내세우려는 전략적 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학이 기존의 대학과 다른 점은 현장 실습과 문제 해결형 중심의 연구 방식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또 창업과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